WNYZ-LD New York, WXBK HD3 Newark, W268BY, W252CS. FM stereo radio Korea 뉴욕.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 정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의 지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 생활 정보 박미정입니다. 일상 속의 크고 작은 궁금증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며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오일 점검, 엔진 문제, 브레이크 상태, 복잡한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 등 매뉴얼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운전은 하는데 차는 잘 모르겠고 자동차 문제로 길 한복판에서 진땀 나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자동차 전문가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빗 최 대표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또 관리 방법, 운전할 때 알아두면 좋은 실용적인 정보들 함께 알아봅니다. 이 시간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 라디오 코리아 뉴욕 본사 웹사이트 rkny.live로 접속하셔서 쉽고 편리하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생활정보 스튜디오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빗 최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계절이 좀 노출의 계절이라고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좀 나들이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요즘 나들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자녀분들이 또 이제 대학 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네. 또 많이 집으로 돌아와서 또 함께 생활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화기애애하기도 하고 네, 뭐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러면서 또 이 아무래도 운전을 하고 이제 이동이 많아지니까 그에 따른 또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나들이 간다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본인의 그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오래간만에 겨울 동안에 그 근거리만 이동했었던 차량들 가지고 오셔서 이제 장거리 가신다고 수리하는 차량들도 많이 있고, 예, 그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것이 이제 뭐 추웠을 때보다 지금 한 5월 정도 되니까 많이 장거리를 계획하시고 수리를 맡기신 차량들이 많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5, 6월 되면서 네. 이 이동도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어떤 문제로 가장 많이 찾아오시나요? 뭐 정말 다양한데 요즘의 추세는 그 오버히팅 되는 거랑 그다음에 얼터네이터, 그다음에 스타터 이런 파트들, 전기 파트들 문제가 많아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버히트이 되거나. 네, 예. 제 생각에는 팬데믹 때, 그러니까 2020년 한 3월부터인가 팬데믹 시작됐나요? 일단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 차량들을 잘 구입을 못하시다가 한 2022년, 2023년 기점으로 해서 차량들을 정말 많이들 구입을 하셨어요, 새 차들을. 네, 그 시점을 놓치신 분들은 차량 구입이 뭐 필요 없었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좀 더 이제 수리해서 쓰셔야겠다 하셨던 분들은 지금 정도에서 이제 8만 정도 보통의 마일리지가 넘는 차량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량들은 아무래도 이제 8만 기점이 되면은 수리하셔야 되는 게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점으로 해서 얼터네이터나 스타터
그리고 메인터넌스에 관련된 오일 종류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8만 정도 내 차가 한 10년 정도 됐고 8만 정도 한 썼다 한다면은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얼터네이터랑 스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오버히트 되는 거, 냉각수가 전체적으로 잘 흐르고 있는지, 순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냉각수가 좀 더럽다면은 교체를 한번 하시는 것도 순서고요. 네. 이 오버힌 문제가 아무래도 그러면은 날씨가 좀 더워지거나 따뜻해지면서 이 부분이 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어떨까요? 네, 그 연관성을 정확히 잡아내진 못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웠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경우, 그리고 따뜻해졌다가 추워지는 경우, 일교차가 심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오버히트 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은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수축이 되거나 아니면 팽창이 되거나 이것을 반복을 하는데, 일교차가 이제 심하게 되면은 그 수축이랑 팽창이 아무래도 더 심화가 되니까 그 안에서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좀 터진다고 봐야 되나요? 안 좋았던 부분에서 이제 리킹이 생기게 되죠. 그 보통의 그 레디에이터에 관련된 거, 레디에이터에 관련된 거는 생각보다 그 호수가 들어가는 것들도 많아요. 그 호수들이 다 러버 파트니까, 고무 파트니까 세월이 지나면은 아무래도 고무는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일교차가 심한 수축 팽창을 반복하면서 데미지가 입혀졌던 것들이 이게 일교차가 심할 때 아무래도 그 리킹을 가져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좀 오버히트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버히트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점검들을 미리 좀 해야 할까요? 리킹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보통 근데 제 생각에는 미리 준비하신다고 그러면 한 8만 기점으로 해서 레디에이터에 들어가는 이제 뭐 냉각수 있죠. 냉각수 전체적인 교체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레디에이터에 들어가는 스페셜 호스들은 건드리긴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어퍼 레디에이터 호스나 로어 레디에이터 호스 같은 바깥에 돌출되는 호스 정도는 미리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리킹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8만 정도 되셨다면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죄송합니다. 그 기본적인 호스 파트들은 한번 바꾸시는 게 좋다 네.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8만 마일 기점으로, 그리고 네. 또 한 10년 타게 된 자동차인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데. 네. 그 8만 마일을 제가 기준으로 드리는 거는 대부분의 그 일본 차량들, 그다음에 한국 차량들, 그리고 도메스틱도 포함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러피안이다, 뭐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요런 볼보, 요런 유러피안들은 좀 시기가 빠릅니다. 한 6만 정도 기점 생각을 하시는 게 평균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균치예요. 네. 네, 물론 이제 운이 좋으시면 뭐 10만, 15만 뛰었는데 문제가 안 생긴 경우도 있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차량들이 한 6만 정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한 평균치가 8만 정도 되니까 8만 정도 됐다 한다면은 한번 생각을, 메인테넌스 파트들을 고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지금 브랜드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디자인마다, 그리고 소재들이 또 틀리고요. 네, 그 유러피안하고 아무래도 이 아시안 쪽하고 차량 그 구조 자체가, 그리고 소재 자체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몇만 마일까지 이제 버틴다,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조금 비싼 차, 고급 차는 좀 오래 갈 것 같고, 이런 네. 그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의 어떤 소재나 기능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거군요. 아무래도 이게 그 관리 쪽이니까요. 수리하는 쪽이니까 수리하는데 어느 정도 편의성과 그다음에 소재를 어떤 걸 썼느냐, 그거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차에 어떠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느냐, 뭐 그리고 어떠한 소재들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차 값이 뭐 정해지고, 또 브랜드 값도 있겠죠. 네, 물론 그건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거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비싼 차량들이 있다 하지만은 비싼 차량들이 꼭 수리 기간이 한참 정도 쓴 다음에 수리 기간이 뭐 한참 동안 문제가 없다가 한참 뒤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8만 기점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비 쪽하고 그리고 판매 쪽하고는 또 틀린 거니까 판매에 초점을 맞춰서 다 차들이 전부 다 디자인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이 뭐 정비에도 뭐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어차피 평균치니까 네, 아무리 관리를 잘하셨다고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그 데이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데이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그리고 자동차를 운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네. 하이웨이를 가고 있는데 뭐 앞에 본네트 쪽에서 연기가 났어 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봤어요. 그럴 네. 때 이 오버히트이 문제가 된 건가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연기가 났다고 그래서 다 오버히트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버히트 됐다는 건 이제 엔진 과열이 됐다는 얘기죠. 엔진 과열 전에 냉각수가 리킹이 있어서 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운전 중에 이제 열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증기가 발생되고 그렇게 해서 연기가 발생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정말 쿨렌트 냉각수가 거짐 이제 다 새어서 냉각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엔진을 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버히팅을 동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기가 났다. 그럼 오버히트를 먼저 의심을 해야 되지만 전부 오버히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선은 연기가 났다? 그러면은 가까운 갓길이나 이런 데 세우셔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점검을 하시는 거는 첫 번째는 냉각수가 제대로 그 냉각수 보조통에 쿨렌트 레저버에 그 냉각수가 정확한 레벨로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아무나 체크하실 수 있고 쉽게 디자인이 다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차 모델명 이렇게 뭐 이어 몇 가지만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그 쿨렌트 보조통, 뭐 냉각수 보조통 아니면 쿨렌트 레저버 체크하는 방법 하면 뭐 쉽게 나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예. 레벨이 많이 그 보조통에 쿨렌트가 안 보인다. 뭐 그리고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리고 연기가 난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가까운 정비소 가셔야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앞에 운전하시는 그 대시보드에서 사인을 보내고 있다. 뭐 오일 램프 사인이라든지 쿨렌트 사인이라든지 템퍼러처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뜬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버히트 의심하셔야 되니까 그야말로 바로 세우셔서 우선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엔진을 식히셔야 됩니다. 식히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하나씩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뭐 만약에 평소에 그 이제 가까이 평소에 잘 가시는 정비소가 있다면 그 정비소에 전화하셔서 한번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무리해서 차량을 운행을 하거나 이러면은 안 되겠죠. 안 되죠. 예. 네, 오버히트 됐다 한다면은 만약에 무리해서 운전을 하시게 된다면 엔진이 망가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차마다 디자인들이 좀 틀린데 그런 차들도 있어요. 오버히트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시동이 그냥 꺼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차량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무리하게 뭐 더 뭐 어떻게 손을 대셔가지고 운전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빨리 토잉을 하셔야겠죠. 네. 그런데 이걸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운전을 또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오버히트 되는 가운데서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서 운전하시게 된다면은 엔진에 데미지가 갑니다. 예.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무리해서 운전을 하기보다 일단은 가까운 정비소나 이런 곳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지 여쭤보고 또 그 지침대로 따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차량에 더 이상 무리가 가지 않도록 좀 응급 조치를 취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또 후속 조치를 해봐야겠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자동차 전문가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빗 최 대표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또 관리 방법,
운전할 때 알아두면 좋은 실용적인 정보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트리 한남 체인 금제 핫 세일. 배추 한 박스 24불 99전, 무 한 박스 24불 99전, 한국 오이 파운드에 2불 99전, 레드 체리 파운드에 7불 99전, 한국 황금 쌀아기 참외 박스에 21불 99전, 자연에서 온 다른 먹거리, 풀무원 인기 제품이 한 자리에 한남 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한국산 제품이 가득한 한남 체인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빔덴탈 플러싱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요즘 앞니가 흔들려서 어디 가서 밥 먹기가 힘들어 임플란트 상담 좀 했으면 하는데요. 네, 아버님. 저희 명문대 보철과 임플란트 전문의 선생님께서 맞춤형 상담 해주실 거예요. 뉴욕과 뉴저지에 13개의 지점을 둔 빔덴탈. 2만 개 이상 임플란트 임상 경험의 밝은 치과 빔덴탈. 노던과 159가에 있는 후러싱 빔덴탈. 지금 바로 문의해보세요. 빔덴탈 718-358-5488 후러싱 빔덴탈. 이제는 가족 간병인도 정부에서 허락한 정식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단 하루 익스트림 홈케어에서 간병인 자격증을 무료로 취득할 수 있으며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쓸 수 있는 PCA 뉴욕 주정부 간병인 자격증은 100세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담당자 헬렌을 찾아주세요. 929-600-4766 929-600-4766 익스트림 홈케어.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다년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제이리로.com. 퀸즈 와이스턴 160가 20 에비뉴에 위치한 에이스 골프. 잭시오, 홈마, 온오프 등 골프용품 및 장비를 아마존 온라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 에이스 골프. 에이스 골프에 오셔서 유명 브랜드 골프용품 및 장비를 준비하세요. 에이스 골프 전화번호 718-321-1200번 718-321-1200 에이스 골프. 네, 이 시간 생활 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실버타운 메디케이드 및 복지 혜택 자격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연금 수령을 위한 까다로운 심사,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플러싱 노던 147가 실버타운. 야외 화장품은 과학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자라는 장미잎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만든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은 발효 화장품으로 피부 탄력과 진정, 보습 효과는 물론 피부 염증까지 개선해주는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 전 제품 프로모션 중입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문의하세요. 야엘 화장품.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아파트몰렛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 네, 이상 생활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자동차 전문가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빗 최 대표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또 자동차 관리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 질문이 몇 가지 청취자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네, 일단 먼저 청취자님 한 분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전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항상 방송 감사합니다. 인사 전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할 때 앞에 본네트를 열고 시동을 걸어놓고 엔진 쪽에 물 뿌리며 청소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네. 해주셨네요. 잠시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청소를 자동차, 네네. 예, 그러니까 세차하실 때 말씀이시겠죠? 청소하실 때. 뭐 후드를 열고 그 엔진 룸이 많이 더러우니까 거기를 클린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네. 네. 이렇게 그러면은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라고 하셨어요. 시동을 걸어놓고. 시동을 걸어놨던 안 걸어놨던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본네트 열고. 네, 상식선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카워시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후드를 닫고 카워시를 하지 후드를 열고 카워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 얼터네이터나 이런 어차피 전자제품으로 봐야 돼요. 전자제품에 액체가 들어가면 전자제품은 멈추게 됩니다. 아니면 안 그래더라도 뭐 아무리 방어를 프로텍트를 해놓는다고 해도 데미지가 가죠. 예,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에서 그 라인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 배터리 라인 쪽에 어떤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쇼트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배터리에 그 불순물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따뜻한 물로 이렇게 배터리 양극에 따뜻한 물을 이렇게 부어가면서 그 불순물을 없앨 수 있는데 그것도 시동을 끈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모르신다. 후드 안에 뭐 모든 시스템들은 물을 뭐 직접적으로 막 가해가지고 한다. 이거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답답하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엔진룸에 막 먼지도 많고 많이 더러워요. 근데 깔끔하신 분들은 못 참죠. 근데 그럴수록 좀 애기 다루듯이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애기들한테도 그 뭐죠? 그 세제가 이제 묻혀진 그 타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러지?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물티슈 이런 거. 물티슈요. 왜 그게 생각이 안 나지? 네. 물티슈 같은 걸로 예. 꼼꼼하게 닦으세요. 네, 그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클린하고 싶으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물을 직접 뿌리는 건 안 되지만 그렇게 네. 약간 촉촉할 정도의 물티슈로는 닦아도 되나요? 왜 안 됩니까? 되죠. 예. 네. 그 위에 그러니까 본네트를 열고 그 엔진 부위나 이런 그 안에 내장된 어떤 그런 부위에 물티슈 정도로 이제 먼지를 그리고 시동을 끄시고. 네네. 네, 시동을 끄는 건 기본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꼭 시동은 끄신 상태에서 네. 물티슈 정도로 이렇게 닦아내는 거는 네.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본네트를 열고 거기다 물을 뿌리는 건 더군다나 시동을 켜고 뿌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네, 안 하시는 되죠. 거죠. 예. 비 올 때도 어느 정비소를 가도 비 올 때는 다 후드를 열어놨다가 후드를 다 닫아요. 밖에 만약에 차를 세워놨다 그러면 그 다 이유가 있겠죠. 차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전자제품, 전기제품이다. 전기제품에 네. 물을 가하면 안 되듯이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기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죠. 네, 이분은 정말 깔끔하신 성격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좀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시원하게 깨끗하게 이제 그렇게 하고 싶죠. 깔끔하신 분들은 얼마나 클린하고 싶겠어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조심하시는 게 네. 주머니 사정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참으시고 물티슈 정도로 가볍게 닦으시는 쪽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취자님의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엔진 오일 등 차량 정비를 받을 때 일반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아도 되는지요? 하셨나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그래도 내연기관의 시스템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정비소에서 수리가 내연기관의 차량과 똑같이 수리가 될 겁니다. 그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생각보다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직접적으로 막 고장이 잦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내연기관에 관련된 뭐 냉각수 시스템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수리가 많이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수리가 가능하십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을 하셨지만 네. 일반 그 자동차를 관리하는 정비소에 가셔서도 수리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예. 청취자님의 질문에 답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또 카톡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하이브리드 차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네네. 지금 이제 자동차를 구입을 하시면서 이런 갈등들이 있어. 하이브리드 차를 사야 될까? 그냥 일반 차를 사야 될까? 이런 갈등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떤 그 게 전기차를 사야 될까? 예. 네. 네, 전기차를 사야 될까? 뭐 네네. 이렇게 이제 갈등들을 하시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앞으로 이제 보면. 네. 이거는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건데 방송에서 뭐 전기차가 좋다, 뭐 하이브리드가 좋다, 내연기관 차량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제가 없고요. 다 일장일단이 있죠. 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또 본인의 취향도도 있는 거고 또 차가 또 그런 내구성보다는 또 디자인도 또 중요한 거고 또 프로그램이 뭐 워런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좋다고 그러면은 지금 내연기관 차량들은 다 없어지고 전기 차량도 다 없어지겠죠. 전기 차량만 좋다면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내연기관 차량들은 지금 다 없어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만 좋다면은 전기 차량 하이브리드가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뭐 방송에서 어떤 차가 옳다 말씀드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장단점을 꼼꼼하게 한번 따져 보시고 그거는 본인의 결정으로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장단점이 뭐 일반 내연기관 차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기 차량은 순간 가속도 높습니다. 그리고 수리할 게 별로 없어요. 한 부품들이 들어가는 게 한 40%는 제거가 됩니다.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많이 좋습니다만 또 단점은 사고가 났을 때의 수리비가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한 번에 한 프레임으로 이게 찍어내서 나오는 디자인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 뭐 후드 부분이 아니면 범퍼 부분이 고장 나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고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책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물론 연비는 당연히 좋겠죠. 뭐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는 뭐 연비가 좋을 거니까 그 가스비 들어가는 건 없을 거고 이런 것들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비 좋습니다. 네, 가스비 거의 안 들어요. 뭐 많이 절약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게 되지만은 그리고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많이 보완합니다. 왜냐하면은 엔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내연기관의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뭐 그렇게 수리비가 전기차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보험료 같은 경우도 전기차보다는 보험료가 많이 책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의외로 전기차의 단점 그리고 내연기관의 단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한 게 아무래도 중간 단계의 차였으니까 그 하이브리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단점을 굳이 꼽자면은 전기 쪽으로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다면은 제가 아까 방송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들의 수리 기간과 뭐 비용 이런 거 다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는 내가 연비가 좋지만 내연기관에 있는 모든 차의 기능이 똑같으니까 수리 기간과 그리고 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이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연기관은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이 들기에는 이 하이브리드는 일반 자동차와 또 전기 자동차의 좋은 점을 모아놓은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 면에서 또 어쨌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시고 구입을 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자동차 전문가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빗 최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의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거리에서 모든 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운전 중에는 속도가 느리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상황이 예상치 않게 빠르게 진행됐다는 걸 느낍니다. 속도를 늦추면 생명을 구하고 도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살피고 회전 시 시속 5마일 미만으로 속도를 줄이세요. 과속은 생명을 해칩니다. 속도를 늦추세요.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고객님들의 사랑으로 관절 건강에 좋은 호가름 프리미엄 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절 건강, 혹시 잊고 지내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관절 건강을 챙기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호가넘 프리미엄 골드를 드셔보세요. 저희 2만 개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호가름 프리미엄 골드. 저도 호가름 프리미엄 골드 특종 받습니다. 지금 즉시 상담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93가, 금산 K인삼, 전화번호 347-368-6676, 347-368-6676. 자기, 아직도 이 병원 저 병원 예약해? 난 인천공항에서 30분 거리 아인병원에서 한 번에 해결해. 22개 진료과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따로 갈 필요 없고, 세계적 수준의 정밀 장비로 정확한 진단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안전한 진료는 말할 것도 없고, 건강검진부터 각종 진료까지 한 번에 해결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고민할 필요 없고, 그래서 난 아인병원으로 코코. 병원 고민하지 말고 아인으로 코 하세요. 의료재단 아인병원. 상담 예약 굿메디코리아 470-519-3637, 470-519-3637.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어떻게 관리하고 운행해야 더 오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자동차 전문가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빗 최 대표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관리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오토타운 202-15 노던 블루버드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 718-224-6580, 제네시스 오토타운 전화번호 718-224-6580번입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일반 내연기관차 그리고 또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단점을 이제 각각 자세하게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비교하시면서 연비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연비 아무래도 자동차 운행할 때 중요한 요소겠죠? 그렇죠. 무시 못하죠. 우선은 저희 회사 그 어드레스가 좀 잘못 나간 것 같은데 200-15로 정정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제네시스 오토타운 주소가 200-15 네, 노던 200-15. 블루버드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노던 블루버드. 200-15 노던 블루버드. 전화번호는 718-224-6580.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연비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눌 텐데, 연비는 말 그대로 그 연료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 1리터의 가스로 얼만큼 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연비입니다. 그러면
연비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뭐 전기 차량은 연비를 비교하는 게 아무래도 그 전기 피랑 가스로 넣었을 때 그 비용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예.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저도 제가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거나 전기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뭐 몇 배 차이 난다. 이렇게 제가 뭐 방송에서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손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전기 차량이 그냥 내연기관 차량의 가스비보다는 확실히 이거는 이제 만약에 집에서 충전하는 거 말고요. 이제 그냥 그 돈을 내면서 충전하시는 데 있죠. 이제 공공적인 장소에서 이제 충전해 주는 장소, 그런 장소를 이용했을 경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집에서 이제 그 충전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전기값이 또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약간 2배 약간 밑으로 좀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거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 연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운전 습관이 연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전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해 놓고 내연기관 차량만 딱 떼어 놓고 내연기관 차량 안에서 연비가 좋다 나쁘다를 구분을 할 거면 그 말씀하신 게 적용이 됩니다. 운전 습관도 중요하고 차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연비가 또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리고 차를 얼만큼 썼느냐, 마일 수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연비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차의 종류에 따라서 뭐 전기 자동차와 그냥 일반 자동차의 연비를 이렇게 어떤 일괄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전기 하이브리드를 이제 제외해 놓고 내연기관 안에서 이제 연비를 따져봐야겠죠.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전 습관도 많이 중요해요. 만약에 로컬만 주로 이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연비가 이게 생각보다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차라는 것이 디자인 자체가 실린더 안에서 그 폭발이 이루어지는 게 저속으로 갔을 때와 고속으로 갔을 때를 전부 다 계산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이웨이 마일리지도 그 수반되어져야지 그 연비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운전 습관이 굳이 이제 로컬로 다니시는 걸 좀 줄이시고 뭐 하이웨이도 같이 로컬과 하이웨이를 두루 다니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브레이크에 아무래도 페달이 많이 밟아진다. 브레이크 페달을 많이 밟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속도를 많이 내시는 분, 속도를 막 속도감을 즐기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은 본인이 브레이크 페달에 그 발이 많이 가는 걸 몰라요. 근데 속도를 즐기신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브레이크 페달이 방어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브레이크 페달 또 그리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또 차선 변경도 해야 될 거라 그러면은 의외로 브레이크 페달을 많이 밟습니다. 네, 그런 분들 아니면은 또 로컬 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그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브레이크 페달을 많이 밟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연비가 많이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죠. 네,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그 습관에 따라서도 연비가 낮아질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많이 밟으면 아무래도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빨리 달 거고요. 연비하고도 연관되지만 브레이크 패드의 수명하고도 또 연관되죠.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많이 안 밟는 습관이 좋은 운전 습관이다.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네, 연비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브레이크 페달을 많이 밟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위험한 상황이 닥치는데 안 밟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선에서만 받아들이시고 과속을 많이 안 하시면 좋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속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연비를 생각하는 그런 안전운전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청취자님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차는 2017년 토요타 캠리인데 현재 3만 마일리지밖에 안 되는데 미션 오일은 언제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미션 상태들이 막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라이프 타임들을 많이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좋아요. 딥스틱이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딥스틱이 만약에 그 딥스틱이 뭐냐면은 오일 레벨을 체크해 줄 수 있는 바입니다. 바. 막대기처럼 돼 있는 건데 그게 트랜스미션 오일을 체크해 줄 수 있는 딥스틱이 있는지 먼저 보시고 딥스틱이 있다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한 3만 마일 한 주기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 딥스틱이 없다고 그런다면은 한 5만 마일 주기로 아니면 라이프 타임이라고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매뉴얼 북을 보셔서 내 차의 트랜스미션 오일이 라이프 타임으로 텀을 주어졌다면 그래도 라이프 타임이라도 한 8만에서 10만 정도는 한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 정도로 상식선에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다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건가요? 네,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매뉴얼을 봐도 잘 모르겠던데요. 자동차를. 그리고 굉장히 두껍잖아요. 예. 네네네. 그리고 좀 시간을 내서 봐야지 하다가도 네.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네, 예. 귀찮죠. 그럴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할까요? 너트북? 요즘 정말 잘 돼 있으니까 예. 네, 좀 뭐 미디어를 활용하셔서 좀 도움 받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면은 또 늘 가시는 정비소나 또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은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네요. 그 지혜롭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점검 받으시면은 쉽죠. 네. 예. 뭐 금방 해결되는 거니까. 저는 뭐 잘 모르고 또 설명을 가족들이 옆에서 해줘도 또 네.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믿을 만한 잘 가까운 정비소에 가서 이거 이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이 없는 것 같고 또 오히려 그래서 생각을 좀 안 하고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예. 근데 뭐 뉴욕 생활 너무나도 바쁘니까 또 그리고 마인드 뭐 여러 면에서 이제 또 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까지 또 신경 쓰기는 또 힘들죠. 가까운 정비소에 뭐 단골로 가시는 좋은 정비사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죠. 네, 일단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네. 또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동의합니다.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문제가 있으시면 또 정비소에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알아보시고 안전 운행 하시는 습관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자동차 전문가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빗 최 대표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관리 방법, 또 운전할 때 알아두면 좋은 실용적인 정보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이 시간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허니망고 박스당 9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 99, 양송이버섯 2팩당 2불 99, 생부채살 파운드당 10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우와, 너희 집 거실 페인트 새로 한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스타일리시한데? 진짜? 고마워. 너 어디서 샀어? 벤자민 무어 칼라워 페인트는 특별한 거 알지? 칼라울 페인트는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파크, 퀸즈 플러시, 리틀렉, 프레시메도우, 우드헤이븐, 뉴저지 포트리 7군데 편리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463-6900.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분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아파트몰 생활용품부터 건강식품까지 진짜 한국산 정품만을 취급하는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 한국 제품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 아파트몰.net에서 만나보세요.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아파트몰. 네, 이 시간 생활 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실버타운 메디케이드 및 복지 혜택 자격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연금 수령을 위한 까다로운 심사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플러싱 노던 147가 실버타운. 야엘 화장품은 과학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자라는 장미잎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만든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은 발효 화장품으로 피부 탄력과 진정, 보습 효과는 물론 피부 염증까지 개선해주는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 전 제품 프로모션 중입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문의하세요. 야엘 화장품.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아파트몰.net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 네, 이상 생활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이 자동차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고 또 움직이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이 평소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특히 이 여름철 어떤 이 자동차 관리 꿀팁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네, 꿀팁 드릴게요. 정말 꿀팁이요? 네네. 아까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축 팽창이 많이 자동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모든 게 팽창이 됩니다. 그럼 특히 타이어부터 말씀드리면 타이어에 들어가 있는 공기압이 겨울철에 타이어 프레셔 사인이 들어와서 보충해 놓은 에어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또 빼주셔야 돼요. 보통 자동차 운전석 쪽을 문을 열면 코너에 그 적정량의 PSI가 얼마인지가 적혀 있어요. 그대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PSI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타이어가 가뜩이나 이제 열 받으면은 더 팽창이 되는데 들어가 있는 에어로도 이미 팽창이 더 돼버려요. 그러면은 한여름에는 겨울철에 넣었었던 에어가 한 10 정도 아니 15 정도 PSI가 차이가 나는 차들도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타이어가 빨리 닳겠죠. 네, 그러니까 공기압을 맞춰야 된다. 타이어 공기압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꿀팁이에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지키시는 게 좋고 또 차마다 디자인이 틀리는데 공기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타이어 프레셔 사인이 또 들어오는 디자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기압을 맞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행하는 타이어들은 신경 쓰는데 스페어 타이어는 신경 못 쓰시는 경우 있어요. 여기에서 공기압이 안 맞춰져서 타이어 프레셔 사인이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타이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TPMS 센서, 그러니까 차는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센서가 들어가 있는 차량, 세 가지로 보셔야겠구나. 크게 센서가 들어가 있는 차량, 센서가 들어가 있지 않는 차량, 그리고 센서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평균치를 계산해서 컴퓨터가 타이어 프레셔 사인을 띄우는 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TPMS 센서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이 센서 안에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어떤 차나 여태까지 나온 차량들을 보면 그러면 한 8만 정도
예, 이건 평균치입니다. 8만 정도 되면 이 센서들이 하나씩 이제 그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죽게 됩니다. 아니면 그 전에라도 죽을 수 있는데 만약 그 배터리가 먼저 죽는 이유는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경우, 뭐 파토리나 이런 데 좀 심하게 부딪히거나 이런다면은 그 센서가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또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센서가 없는 차량들은 그냥 공기압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센서가 없지만 요즘 차량 어떤 차량들이 있냐면 센서가 없지만 평균적인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앞과 뒤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컴퓨터가 그 타이어 프레셔 사인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차들인 경우는 더더욱 왼쪽과 오른쪽 그다음에 앞과 뒤에 적정량의 PSI를 맞춰줘야지만이 그 타이어 프레셔 사인이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타이어 부분 말씀드렸을 때 초반에 말씀드린 부분 기억하셔서 여름철에 공기가 팽창이 되니까 들어가 있는 공기를 좀 많이 빼줘야 된다. 그럼 타이어는 그 정도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편마모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편마모가 뭐냐면 겨울철 지날 때 염화칼슘들을 많이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파토리 많이 생기잖아요. 파토를 많이 부딪히게 되면은 그 차량의 그 타이라드라는 부분이 이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데 그게 움직여진 그대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달리기 때문에 타이어에 편마모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편마모가 오면은 타이어를 제대로 된 수명대로 못 쓰시는 거니까 얼라이먼트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좀 남으면 네. 브레이크 갈까요? 예.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롤러 생각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의 평균치를 말씀드리면 한 25,000에서 3만 마일 주기로 교체를 하시는 게 많은데 운전 습관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15,000, 12,000에서 바꾸시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5만, 7만까지 가는데 브레이크 패드를 안 바꾸셔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균이 25,000에서 3만인데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볼 거면 브레이크 패드의 로케이션이 바깥쪽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쪽의 체크도 중요하지만 오일 체인지 하러 가셨을 때 안쪽도 한번 봐주세요. 꼭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안쪽이 바깥쪽과 균형 있게 안 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 한번 또 체크해 보시는 걸 팁으로 드립니다. 네. 일단은 타이어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여름철 차량 관리 꿀팁 타이어가 대세인가요? 예. 타이어가 쉽게 꼭 체크할 중요한.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타이어 먼저 집어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자동차에 관한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자동차 전문가 제네시스 오토타운의 데이빗 최 대표와 함께 안전 운행을 위한 여러 가지 자동차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는 평소에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길 위에서의 안전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상태, 오일 점검 이런 기본 정비만 미리 잘 챙겨도 예기치 못한 사고 또 고장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오토타운 전화번호 718-224-6580번입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디오